9,000피에 도달한 코스피, 앞으로의 여정은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1만 피 도전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극심하게 몰려오는 소외감은 어떤 선택으로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개장 중계에서 그 답을 같이 고민해 보시죠. 프리마켓 움직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자리 어제와 좀 비슷한 궤도입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급등 움직임으로 지수가 이미 몸집이 커졌고 그 이후에는 키 맞추기의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코스닥이 1000선 위협을 받고 오히려 코스피 쪽으로 9000선 몰아가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독주는 더욱더 뚜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4% 가깝게 올라가면서 이제 38만 원 도전기, SK하이닉스는 5%대 급등 움직임으로 지금 284만 원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계열사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쪽으로 현재 강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SK스퀘어가 8%의 급등을 보이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같은 그룹주 안에서의 급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무라타와의 시총을 좁힐 수 있을까요? 삼성전기가 오늘도 3%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소부장 강합니다. 원익 IPS도 4%의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와 일부 로봇주들의 강세 움직임도 나오는 가운데 정규장에서 이들 종목들까지 수급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2차전지와 바이오는 약하네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이 계열사, 지분가치 갖고 있는 삼성생명, 물산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뒤따라갑니다. 지금 소부장 쪽으로 쏠린 움직임이 프리에서 관찰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와 리노공업, 그리고 원익 IPS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입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신이 10%의 급등,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이 로봇 모듈 쪽으로 수주 기대된다는 이번 주에 리포트 영향을 받으면서 화신이 급등 움직임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전체적으로 쏠려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소부장 안에 유리기판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JNTC가 세계 최초로 고난이도의 이 두께를 가진 TGV 유리기판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 소식에 프리마켓에서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가 있고요. 필옵틱스 지금 14%의 강세 움직임으로 같이 뒤 모처럼 만에 움직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계열사로 같은 밸류체인으로 볼 수 있겠죠. 현재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막 콘덴서는 힘이 빠져 있다는 차원에서 정규장까지 이 힘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MLCC 움직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해 보고요. 주요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간밤의 분위기에서 가장 주시해서 봐야 될 오늘 개장 전 핵심은 반도체 어제만큼의 독주와 그리고 불편한 고환율을 어떻게 소화해내는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3%의 급등 움직임을 확인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튀어오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분 투자를 단행한 인텔이 애플이라는 큰 고객사를 안게 되면서 인텔의 신고가도 이 필반을 이끄는 양상이었었고요. 그 안에 우리 시장과 가장 밀접한 마이크론이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한 것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힘을 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요.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 다만 이 환율 급등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합니다. 어제 외국인 하루 만에 다시 코스피 현물을 담았거든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540원까지 폭등하는 움직임이 관찰이 됐는데 지금 FOMC가 어제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분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긴축 신호 때문에 올랐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달러 인덱스 간밤에 1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는 미 긴축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반면 간밤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움직임, 그리고 증시도 발작하지 않고 하루 만에 회복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지금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연내 1회 인상 혹은 소수 의견 2회 인상이 아니라 동결 라인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한 움직임이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도 될 부분인지 안 돼도 될지 오늘 시장 소화력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증권가에서는 우리 코스피에 대한 눈높이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대신증권이 11,500포인트까지 높여 잡았고요. 만선 그리고 11,700선 증권가 IB 쪽에서도 1만 피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 안에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1만 피가 이제 목전이라며 결제 주기를 단축하고 24시간 거래를 추진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래 활성화 이 자체가 자본시장의 선진화의 움직임이다라는 해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MSCI의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연례시장 접근성 리뷰에서는 한국 증시의 투자 상품 폭의 개선폭이 굉장히 좋아졌다면서 기존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개선시키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 워치리스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선진시장으로의 입성 그 단계를 밟아가는 움직임일 텐데요. 앞으로의 이런 단계적인 움직임 안에서 1만 피가 정말 가시화될지 올해 목도하고 있는 어제 본 22거래일 만에 9천 피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코스피 여정도 같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독주는 참 불편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간밤 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날아올랐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다시 한번 어제 같은 장이 펼쳐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다.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는 불안한 게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이 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많이 좁혀졌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다시 튀어오르면서 격차를 조금 벌렸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또 뒤따라가겠죠. 마이크론 다음 주 실적 발표로 프리 어닝 시즌에 접어들었고요. 실적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 전년 대비로 EPS는 무려 1000% 가깝게 900% 넘는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IB에서는 1,5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가서고 있는 모습으로 간밤 종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분기의 사상 최대 실적 같이 뒤따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7월 초, 7월 중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첫 스타트 그리고 우리의 반도체 메모리 투톱의 실적 개선세 움직임 과연 어디까지 반영된 걸까요? 지금의 가격과 실적을 계속 고민해 보게 됩니다. 실적 대비 싸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K 반도체 장비가 머스크의 빅픽처, 테라펩 생태계에 입성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동은 2028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 과연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공급망에 대해서 꽤나 압축된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포함될 HPSP 같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응도 같이 따라가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JNTC 지금 유리기판 안에 상한가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처음입니다. 세계 최초로 고난이도의 TGV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JNT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3만 원까지 도달을 했다가 올해 15,0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다시금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재료인지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죠. 뉴스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리포트 소식으로 갑니다. 네, 오늘도 많은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DB증권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앞자리 300만 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B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실적과 업황 여전히 과소평가 구간이다라며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먼저 GPU와 에이직 고사양으로 이 MLCC와 패키징 기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현상이 최소 2년간 유지될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이 판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포인트, 바로 중일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라며 여전한 과소평가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외국인이 투탑보다 더 강한 순매수를 보이며 수급이 삼성전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0을 넘어 300을 바라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본주에 대한 대안처에 대한 매력도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물산으로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에서는 계열사의 지분 가치 그리고 에너지 사업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존 38만 원에서 이 63만 원으로 목표가를 정말 대폭 상향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의 이 최대 70%를 재배당할 계획이라며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고요. 특히나 건설 부분에서도 원전 그리고 SMR의 가시적 수주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또 DS증권에서도 이 같은 모멘텀에 공감하며 특히나 하이닉스 대안으로 주가 퍼폼을 보이고 있는 SK스퀘어에 대비해서도 배당 예측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역시나 62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삼성그룹주의 랠리와 함께 물산도 함께 달려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제약바이오의 분위기 LNC바이오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어제 시간외에서 양전환 에너지가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모멘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투 외형 성장이 지속되면서 2분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며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 폐지방 의료적 활용에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특히나 동사의 콜라겐 필러, 이 파이프라인의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며 실적에 대한 기대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를 따로 산정하진 않았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만큼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까지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프리마켓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땐 어제와 꽤나 흡사하게 반도체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부장까지 온기가 조금 더 확산될 움직임도 기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두 분의 오늘 전략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계실까요?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유창희 유스탁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9,000피해 두 분은 어떤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모색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이제 조금 더 승률이 높은 쪽으로 팔고 몰려가는 움직임이 이제 투톱 중심으로 한 9,000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전략에 편승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은퇴한 배구 선수 김연경이 이제 예능 프로 나가지고 이제 선수들 훈련하게 되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 객정만 계속 패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그쪽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가는 쪽으로 계속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예를 들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적인 원전하고 전력 설비가 이제 가나?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또 뺏겨버렸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에너지라든지 금융 쪽 갔던 수급이 다시 기술 쪽 다시 회귀를 했어요. 그런 현상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지금은 정말 한 놈만 팬다는 식으로 이제 삼성익스 쪽으로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나마 이제 확장이 되는 것들이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 네.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비 쪽에 백화점 쪽 이렇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는 쪽으로 이제 계속 붙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가는 쪽으로 가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가는 쪽으로 붙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익스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FOMC도 무사히 넘겼고 그리고 네. 다음 주 24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MSCI 선진국지수 등재 이런 것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무사히 넘기게 되면은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유 대표님도 같은 전략이세요? 그럼 사실 좀 유치하지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의 속도 차이에서도 또 반도체를 갖고 계셔도 포모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전자가 닉스 대비 조금 고전에 면치 못하고 있는데 결국 실적 발표는 전자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네. 300만 원 TP도 있고요. 오히려 이쪽으로 지금 비중 늘려야 되나요? 사실은 둘 다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삼성전자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쵸. 하이닉스만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포트 변경을 모르겠습니다. 이건 각자 생각의 차이인데 물론 이제 지난 5월 달 같이 하이닉스가 한 80% 오를 때 삼성전자가 40% 오르면
좀 같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배 아프죠. 배 그렇죠. 아픈데 특히 레버리지에서 만약에 선택지가 엇갈렸다면 네. 수익률 차이가 꽤 차이가 날 나요.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은 노조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주가 상승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거든요. 그거 감안하면 사실은 뭐 약간의 극단적 표현해서 한 10% 차이 난다고 쳐도 연말까지 해가지고 10% 때문에 그 종목을 바꿀 만한 동기부여가 될까? 10%? 10% 너무 크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몇 천억씩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괜히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느니 또 10% 차이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어느 한쪽 이미 투자가 되는 상황에서 바꿀 필요는 없다. 더 투자를 할 때는 사실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건 맞아요. 신규로 투자할 때 하이닉스 투자하는 게 맞지만 뭐 여기서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이것 때문에 포트를 변경한다? 그럴 만한 매력은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가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거고, 여기서 종목 교체 차원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일단은 가져가면서 이 시장을 누리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부장 안에서 꿈틀대는 그 유리기판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태근 이사님, JNTC의 상한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유리기판은 사실 다른 소부장 대비로 좀 조용했어요. 아무래도 신기술, 실적 모멘텀보다는 신기술 쪽으로 조금 더 네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예상 호가상으로도 지금 이미 프리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세 반등 이제 시작이라면 지금부터 이제 담아도 된다고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요거는 개별 종목 이슈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유리기판 얘기할 때 항상 대장주 얘기하는 게 삼성전기, SKC잖아요. SKC 오늘 뭐 부인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양산은 이제 내년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 보게 되면은 JNTC 같은 경우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신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리기판은 지금 뭐 한 3년 전부터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결국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많이 반영이 됐다라면은 결국 이제 상용화돼야 갈 수 있다는 결론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미세균열이라든지 어떤 박리 현상, 그러니까 유리를 뚫을 때 생기는 거기에 어떤 완성도가 아직까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TSM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코어스용 이제 유리기판 검수 수치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용화를 기대해야 될 것 같고, 오늘 JNTC가 이제 상한가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이미리의 고난이도 이제 TGV 유리기판 개발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JNTC 개별 종목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점 상한가 예상이 되는데 아마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일단 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 호재로만 네네. 보자.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다시 반등하고 있는 에너지단에서의 태양광 전력. 여기에서도 결국은 포트에 가져가야 될 거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와 또 닉스 이렇게 또 고민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실적이 좋아질 네. 뭐 전력 든든하잖아요. 이쪽으로 계속 포지션을 늘려가는 것도 유효한 선택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아까도 뭐 그런 질문을 했었지만 저도 어저께 이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종목 분석하고 열심히 기업 분석하고 시장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얻는 거는 조롱 그리고 떨어지는 나의 자괴감이라고 가끔 저희끼리 그분들 증거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참 뭘 얘기해도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길 버릴 것인가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데 가는 것도 이쪽이니까 이제 힘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비중을 한 30%는 채우셔야 된다. 가격이 뭐 싸든 비싸든 상관 개의치 않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한 50%까지 60%까지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55%, 60%잖아요. 시장에서. 전체 시장에서. 네.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맞춰놔야지 시장 수익률은 그래도 따라가든가 말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한눈만 팬다고 하셨지만 어쩔 네.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그렇게 어쩔 수 보여주기 없다.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맞춰놓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못 간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있거나 성장성이 있는 쪽. 근데 실적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성장성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 실적이 수반되는 쪽, 그런데 주가가 못 가는 쪽. 대표적인 게 조선이겠죠. 네네. 그리고 뭐 변압기, 뭐 같은 기업들. 그런 것들 좀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쪽. 예를 들어서 유가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식간에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것도 있었고, 그럼 유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쪽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원전 이제 15년 만에 어쨌든 입지를 선정을 네. 한 거잖아요. 그럼 엄청난 뉴스가 될 수 있었는데 못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네. 좀 원전을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충분히 저는 선별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짜놓고 가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 생각을 좀 너무 이럴 하고 때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네. 고민하시는 것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60%에서 전자 닉스 말고 지금 오늘 두 분 다 반도체 소부장으로 관심주를 주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승률 측면에서는 다른 섹터, 산업보다는 이쪽이 답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일단 동진 세미캠 주였는데 네. 이건 비중 어느 정도 실어야 됩니까?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50% 채워놔, 40에서 50% 절반 채워놓으면 이상. 나머지에서 예. 한 30% 단위로 종목을 포트를 맞추면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종목을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진세미캄은 이제 포토레지스트 강강액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어찌됐든 소부장 쪽,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꺾이지 않으면 비싸든 싸든 어쨌든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지. 이들 기업이 다른 섹터처럼 계속 저점을 깨면서 내려갈 가능성은 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동진세미캠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 한 네. 8만 원까지는 목표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 5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요 키워드 기억해야 됩니다. 동진세미캠 10에서 20%. 그러니까 소부장은 이 삼성전자와 닉스 이렇게 절반 채워놓고 또 그 다음으로 고민되는 1순위인 것 같아요. 8만 원, 5만 5천 원 가격 전략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 이사님의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네, 왜 소부장 안에서도 유진테크예요? 글쎄요, 소재로 갈까 하다가 저는 장비 쪽으로는 틀었는데. 딱 엇갈리셨네요, 두 분. 소재와 장비.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뭐 결국에는 증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유진테크를 포함한 증착 장비 3사가 아시겠지만은 SK 하이닉스의 2배 증설 얘기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닉스 쪽으로 이제 증설 라인 어떤 장비가 반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P4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C4X 쪽으로 들어가는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삼성전자 P5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에 클린룸 구축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P5 내년에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원 Y1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ID1 같은 신규 라인 장비가 반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장비 업체들은 딴 거 없잖아요. 뭐 전방 업체들이 증설을 진행하게 되면서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결국 수혜를. 매출로 연결이 되고 네. 그 매출 실적이 잡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일단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27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1D 디램 이제 양산 초도 양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에피텍시 장비도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유진테크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목표가는 21만 5천 원 제시해보고 싶고 손절가는 15만 9천 원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보단 조금 낮게 지금 1%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1만 5천 원의 목표가 유진테크 전략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강세 움직임 예상이 되는데요. 9,000피의 시대 오늘 6월 19일 시가는 어떨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